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저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데요. 요즘 참 덥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잼버리 대회 네. 이제 끝난 것들 다들 아시죠? 그 잼버리 대회 때문에 뭐 지금 정치권이 많이 시끄러운데 뭐 전 정권이 문제냐 아니면 현 정권이 문제냐,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한 고민을 했던 게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무더워지는 날씨, 네. 폭염 그리고 폭우, 그것들이 얼마나 좀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대들이 직접 이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인데, 그런 데 대한 이제 기성 정치인들 세대들의 고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뭔가 좀 정쟁만을 요즘에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좀 최근에 조금 약간 좀 아쉬운 그렇죠. 그런 시간을 안타까웠었죠. 조금 네.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잼버리 얘기하시니까 잼버리가 새만금 위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제일 먼저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새만금 간척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대운동을 하면서 지금 20년 넘게 환경운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만금만 보면 저 너무 가슴 아픈 기억들만 떠올라서. 근데 이번에 그 새만금 간척 사업 관련된 되게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나왔거든요. 수라라고. 수라. 아직도 극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새만금의 역사랑 그 새만금에 파괴된 환경들, 그리고 그 새만금의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에서 수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잼버리에서 이제 그 새만금에서 나왔던 그 잼버리 참가자들한테 요 수라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막 인스타그램에서도 떠돌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어디서 볼 수 있다 이런 거 안내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좀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 황윤 감독이 저랑 지인이어서 아, 진짜요? 주말에도 저한테 연락 와갖고 영국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이나 스웨덴 대사관 연결 좀 해달라 그래서 아, 전화도 돌리고. 네. 그래서 제가 스웨덴 유학파인데 네. 스웨덴 잼버리 학생들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그렇죠. 학생들이 보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되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기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수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신 다울쌤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저 다울이고요. 네. 예, 최근에 참 기후변화의 현실을 매일매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하와이에서는 산불이 진행되면서 100여 명 가까이가 또 사망을 했잖아요. 네. 안타깝게. 그래서 참 올해도 폭우, 폭염, 태풍, 또 하와이의 산불, 남은 기간 동안엔 또 얼마나 많은 이상기후를 또 겪게 될까라는 생각에 최근에 그런 말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올해 여름이 아마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가능성이 높다. 뭐 한두 해 맞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네.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더워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섬뜩한데, 이 올해 7월 있잖아요. 전 네. 세계에서 가장 더웠던 달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역대요? EU 기후변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이게 공식화된 네. 거예요. 거의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예, 사실 그래서 진짜 이게 폭염이 심하고 무더웠구나 생각이 드는데, 다울쌤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그렇게 무더웠다는 올해 여름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훨씬 더 더운 날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좀 섬뜩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녹음일 기준으로 그 하와이 산불 피해가 이제 거의 사망자가 100여 명 가까이 되고 이제 1000여 명 가까이 부상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요 미국 하와이에 좀 애도와 위로를 보내면서 저희 댓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맘뜰살뜰님께서 팟빵에서 말씀해주신 사이트 아이들 출생연도로 검색해보니 예상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네요. 지금 이대로라면 화석연료 퇴출이 가능할까요? 더 나은 앞날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게 저스틴 쌤이
항상 얘기하셨던 그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다울쌤이 소개를 해주셨던 것 네, 같고요. 아, 네, 네. 제가 주변 제 직원분들한테 네네네. 많이 이제 소개를 했죠. 마이 이제- 클라이밋 퓨처. 예, 네, 맞습니다. 마이클 브뤼셀 자유대학교라는 네. 데서 구축한 이제 사이트가 있죠. 네. 거기 이제 동아시아까지 그렇게 이제 뭐 자기의 나이를 입력을 하면 미래에 어떤 기후 변화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좋은 것 같고, 네, 저스틴 쌤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된 사람 되기님, 저희의 애청자님으로 네,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고요. 팟빵에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극복, 성장 개념 재정립,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 경제사회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핵심적으로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번 우리 에피소드를. 그래요, 진짜. 한 줄 요약해주신 된사람 대기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울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쥐라프9339호님께서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도 사람이 모인 집단인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과도하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제와 표현하지만 오프닝의 화음도 좋고 얼마 전 인스타에서 저스틴 쌤 덕에 순간 빵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께 웃음과 감동을 주는 그린피스 따봉. 따봉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네. 우리 내부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봉이라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동년배다. 그래서 저희 네. 왜냐면 회사에는 제 동명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내용이 저스틴 쌤 덕에 빵 터졌다는 게 아마 네. 저스틴 쌤이 최근에 틱톡이랑 네. 인스타에 맞아요. 그 쇼츠에도 있습니다. 어디 네. 1.5도씨냐고 하는 네. 거 올리신 거 저도 보면서 정말 빵 터졌는데 맞아요. 역시 저스틴 쌤이 정말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게 찻잔 속에 태풍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우리끼리만 그걸 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우리끼리만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지금 쇼츠에서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이 따봉 보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저와 저스틴 쌤 같은 X세대들을 어렸을 때 음. 델몬트 오렌지 주스 광고 중에서 네. 브라질 사람들은 맛있는 오렌지를 발견했을 때 따봉이라고 외칩니다 하면서 따봉 하면서 막 난리치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따봉 따봉. 막 그 이렇게 당시에 전 뒤에서 국민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유튜브에다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브라질 출장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 출장 가고 포르투갈어를 쓰니까 네. 그린피스 동료들한테 니네 따봉 알아? 하니까 따봉 알죠? 하면 따봉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년대일 거예요. 아마 한국의 그 광고를 보여줬거든요. 네. 다들 막 자지러지게 웃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80년대 광고니까 우리나라도 네. 되게 옛날스럽고 네, 그렇죠. 브라질 사람들도 되게 옛날스럽게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델몬트 따봉 광고라고 한번 쳐보시면 예전에 그 정말 화려했던 델몬트의 광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좋아요였네요. 그쵸. 네. 따봉. 그렇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따봉이고요. 저희 광고 듣고 이제 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사실 그리고 제가 광고 전에 소개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다경쌤이 휴가로 제가 대신 나오게 된 한스입니다. 오늘 붓바살바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 전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줄기까지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두 분 모두 슬빵, 스리생 아시나요? 슬빵 스리생. 네. 그거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렇죠. 스리생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 응답하라 만들었던 그 신원호 PD가 만든 드라마 아니에요? 맞아요. 요 신원호 PD도 그렇고 여기 동년배죠.
뭐 나영석 PD도 그렇고. 아, 그쵸. 네. 요즘 MZ 세대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요 그렇죠. 신원호 PD, 나영석 PD는 무슨 세대인지 아시나요? 1990년대 20대를 보낸 X세대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그쵸. 응답하라나 뭐 수료생에서도 뭐 X세대가 이제 향수를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영석 PD도 음. 그 지구 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MZ 세대인 그 출연진들과 X 세대의 그런 그쵸. 네, 갈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음. 오늘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는 이 X 세대 대표 두 분을 모시고 네, 슬전생해서 슬기로운 전기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랑 저스틴 쌤이 X 제네레이션이죠. 네.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네. 논리적인 전개네요, 한 쌤. 아, 네, 네. 어쨌든 아, 네. X 세대가 얘기하는 슬기로운 전기 생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 네. 네. 뭔가 납득이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설득이 네. 돼요. 요즘 전기 많이 쓰잖아요. 제가 네, 최근에 네. 이사를 했는데 네. 그 이사한 집에 인덕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인덕션으로 보니까 요즘 바꿔야죠. 그리고 이제 보일러도 안 켜고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진짜 전기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쵸. TV도 보고 그렇게 충전도 바뀌어요. 하고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요즘은 전기차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전기 관련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전기로 움직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를 언제부터 쓰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 네. 처음 전기가 사용된 스토리가 좀 흥미가 있어요. 그 혹시 서유 견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유 견문이요? 예. 그 고등학교 때 무슨 서유기 아닌가요? 서유기? 서유기는 서유 견문 뭔가 개화기 시대 때 있었던 예. 뭐 네. 책 같은데? 역시 우리 그린피스의 브레인 다운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 바로 이제 유길준 이분이 그 미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쓴 책입니다. 서유견문이. 유길준의 서유 예, 견문.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서유견문으로 유명한 유길준이 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조선에 돌아오면서 이제 고종 황제한테 전기로 불을 밝히는 전구. 어. 그 당시에는 정말 신기한 문물이겠죠. 이걸 이걸 양초를 썼을 테니까요. 예, 그렇죠. 이걸 구윤호 전구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뭐라고 하죠? 그 무슨 밤에 나는 그 이 벌레 있죠? 반딧불이? 반딧불 같은 거 모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아. 그런 옛날에 성설지공. 이제, 맞아요. 성설지공이라고 그런 눈빛에 시대였는데 비치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제 전구라는 이제 신기한 문물을 이제 소개를 정말 했었고 신기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그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고종 황제가 그때 음. 이제 에디슨 전기회사에 에디슨이요? 어. 우리가 예. 아는 그 에디슨? 예, 그 에디슨 전기회사에 공사를 맡겼답니다. 그래서 오. 경복궁 안에 이제 고종이 머무는 이제 거처에 이제 건천궁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천궁 앞에다가 1887년 3월 6일 오. 백열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어.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기 사용을 한 최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디슨 전기회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에디슨이 살았던 시기 그쵸. 그때쯤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에디슨이 전구를 이제 1879년에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딱 8년 뒤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중국의 자금성 그리고 일본의 궁성보다도 2년이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은 그때부터도 뭔가 빠르게 뭘 도입하는 건 물론 그 당시에 우리는 문호도 개방하지 않고 미국이 아마 그때 그 배 하나 끌고 와서 조미소 통상조약을 했을 때가 네. 한국이 처음으로 문호 개방했을 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음. 고종 황제가 되게 얼리 어답터였네요. 아, 요즘 말로 맞아요. 따지면. 네.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봐도 앞부분에 이병헌이랑 그 김태리가 뭐 저격신에서 처음으로 만날 때 이 백열등 점등식 때 네. 이렇게 쏴서 그 이중첩자인가 누구를 네. 이렇게 살해하거든요. 그때가 백열등 점등식이었는데 그게 저런 역사적 사실을 이용한 드라마였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에디슨이 그러면은 이제 수주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경복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관계죠. 거네요. 예. 네. Do you know 경복궁 하면서 네. 한국에는 안 와봤겠죠 에디슨이. 그렇죠. 직원 보냈겠죠. 네. 아. 오 에디슨이 경복궁을 공사 어쨌든 발주. 네. 문서로는 받겠죠. 그렇죠. 그럼 에디슨 경력의 예. 경복궁 수주. 대학 그렇죠. 조선 예. 조선 최초 전구 설치 그렇죠. 공사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포트폴리오에 발주 써져 실적에. 있겠죠. 그렇죠. 네. 글로벌 기업이었네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에디슨이 경복궁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에디슨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주 주말에 네.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 그 백화점 있잖아요. 네. 거기에 프랑스 화가인 라울 디피 전시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 그 라울 디피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기의 요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1937년도에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 파리의 전력공사, 우리나라 따지면 한정 같은 건물 벽을 네. 이제 라울 디피한테 장식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로 60m, 세로 10m나 되는 대형 유화 작품을 그 당시에 디피가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전시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작품 속에 전기의 요정이잖아요. 인류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과 전기를 발전시킨 110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왜 우리나라 무슨 노래 있잖아요. 그쵸. 역사를 빛낸 뭐 100명의 위인. 그쵸.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이 땅에. 네, 그렇죠. 아름다운 이 땅에 110명의 그 위인들이 그려져 예, 있는 거예요. 과학자나 네. 위인들이 이 작품 안에 있거든요. 그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다빈치도 있고 큐리 부인도 있고 그레엄 벨도 있고 제임스 와트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토머스 에디슨도 그 안에 있거든요. 8월 달 동안 계속 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 여의도 더현대 서울 가실 분들은 전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2만, 현장이 2만 원이고 근데 뭐 이렇게 네, 2만 할인권 원, 받으면 할인권도 만 원 정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만 얼마 있어요. 했던 것 같아요. 네. 2만 원의 네.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 미술 전시 이렇게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 그 전기의 요정 때문에 오. 흥미로워서 한번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맞아. 네, 지금 이 전기에 대해서 진짜 꼬꼬무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전기 많이 쓰고 있고 요즘 장마도 끝나다 보니까 폭염도 계속되고 있고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에어컨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사 오고 이러니까 에어컨을 좀 덜 써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올해 전기요금도 올랐잖아요. 전기요금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기요금 아끼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종류라든지 좀 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업시설 이런 바 이제 공장 같은데 네.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쓰는 전기는 이제 산업용 전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나 뭐 가게에서 쓰는 이제 일반용 전기가 있고 가정에서 쓰는 거는 흔히 이제 주택용 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네. 이제 크게 이제 기본요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쓴 만큼 나가는 전력량 요금, 그리고 이제 기후 환경 요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뭐 더 네. 있지만 예. 뭐 큰 틀에서는 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큰 틀에서는 이제 기본 요금이랑 전력량 요금 이거는 둘 다 이제 누진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많이 쓰면 이 요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킬로와트 시당 예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쓰면 그 단가가 이제 더 높아지는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이제 누진제는 이제 세 구간이 있는데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는 이제 에어컨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누진 구간을 좀 늘려줘요. 그래서 요금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거고 그리고 7월이나 8월을 제외한 1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다시 구간이 줄어드는 좀 이게 탄력적으로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다울쌤? 네, 우리나라에서 주택용 전기 쓰는 가구가 대략 한 2,37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한 가구당 이제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한 284 킬로와트 아워였어요. 킬로와트 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킬로와트 시라는 거는 1킬로와트의 전력을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의 단위가 1킬로와트 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월 평균 가구당 한 284라고 했는데 한쌤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적게 쓸 거고 사실 이제 4인 가구가 우리나라 표준이 아니거든요. 4인 가구가 이제 최근 통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4인 가구가 한 13%,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1, 2인 가구 합친 게 5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적은 가구 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많은 건데 이게 사실 1인당 매기는 게 아니라 가구당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가구 수가 6명인 곳들은
사람이 많아서 많이 쓰니까 누진제가 더 쉽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4인 이상인가 5인 이상이 되면 또 할인해줘요. 왜냐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쵸. 우리는 6명이어서 많이 쓴 건데 한 네. 명인데랑 똑같이 요율을 생각하면 안 매기면 되니까. 안 그쵸,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쓰냐고 봤을 때 한 뭐 월 300kW씩 쓴다고 보면 누진 구간이 아까 저스틴 쌤이 얘기한 것처럼 세 구간으로 나뉘어져요. 옛날에는 6개였는데 이게 줄었어요. 이제 누진제에 대한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면서. 그래서 200kW 쓸 때까지는 기본 요금이 910원이고 그다음에 쓴 만큼 내는 전력량 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2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200을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300을 썼으면 200까지는 기본 요금 910원, 그다음에 킬로와트시당 전력량 요금 120원을 내는 거고, 네. 200을 넘어간 201부터 400까지는 평소에는 기본 요금 1,600원,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고 그렇죠. 전력량 요금은 아까가 1구간에서 120원이었는데 2구간이 거의 210원이에요. 215원. 거의 한 2배로 뛰죠. 네. 그 요금을 매기고 그다음 만약에 400kWh를 넘었다. 그럼 기본 요금이 7,300원으로 뛰어요. 거의 5,000원 이상 뛰죠. 그렇죠. 많이 뛰죠. 이거는 얼마나 썼는지 상관없이 7,300원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1kWh를 쓴 사람이나 600 쓴 사람이나 800 쓴 사람이나 기본 요금은 7,300원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전력량 요금은 307원을 내요. 그럼 아까 1구간에서 120원이었으니까 네. 거의 한 3배 네. 가까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가정에서 한 300kWh 쓴다고 하면은 뭐 기본 요금도 한 1,600원 정도고 전력량 요금도 한 200부터 그러니까 0부터 200까지는 120원, 200부터 400까지는 이제 214원 정도니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까 봤듯이 가구당 작년에 한 300kW 정도 썼으면은 한 달에 한 아파트 고압 같은 경우에 이러면 한 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아닌 경우에. 네. 근데 이제 400kW를 넘어버리면 곧바로 일단 7,300원이 되는 그쵸. 거군요. 7,300원이 되니까 그렇죠. 5,700원이 더 붙는 거죠. 음. 그러니까 보통 가구들이 300이랑 400 사이 쓰는 가구들도 많고 200이랑 1,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 사이를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사실 300에서 400 사이 쓰는 가구가 많으니까 400을 안 넘기게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월 중반쯤 넘었을 때 혹은 한 20일 정도 넘었을 때 내가 얼마 썼는지 봐갖고 400을 안 넘기면은 괜히 5,700원 더 낼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름에는 요 구간이 400이 아니라 450까지 늘어나요.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450을 좀 안 늘리는 게 중요해요. 5,700원 더 안 내려면. 네. 그리고 여름에는 근데 에어컨 쓰는 집들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지 않는 이상 450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8월 달에 450을 썼다고 가정하면 네. 한 74,000원 정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폭탄이라고 하기까지의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쵸. 조금 평소보다 부담되긴 하는데 뭐 핸드폰 요금이랑 다른 요금들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 전기를 진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집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탄까지는 아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름철이 아닐 때는 400kWh, 네. 여름철일 때는 450kWh를 안 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걸 맨날 체크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요. 우리 집 전기요금 미리 보기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한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서 자기 그 요금 번호 넣으면은 납부 네. 번호 넣으면은 자기가 지금 얼만큼 내야 되는지가 떠요. 어. 그러니까 한 20일이나 이럴 때 체크할 수 있고 그것도 사실 귀찮잖아요. 네. 누가 자동으로 안 해주면. 그럼 카카오톡으로 가입해서 실시간으로 전기요금 체크하는 것도 요즘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아파트 단지별로 집집마다 이런 서비스 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핸드폰으로 내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앱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관리하면은 전기요금 관리를 할 수 있죠. 정말 좋은 꿀팁인데요. 네. 따봉입니다. 한수쌤 한 달에 얼마나 냈어요 전에? 저 이사 가기 전에는 진짜 얼마 안 냈어요. 그쵸. 한 3만 원, 많으면 4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4만 원. 네. 저스틴 쌤은 몇 명이 살아요 지금? 원래 저희 혼자 살았는데 음. 좀 가정일 때문에 네.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네, 어머니가 지금 계시고 아버지도 가끔 집에 오시고 그래서 2명 아니면 3명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되게 좀 어머니가 되게 절약을 열심히 하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영봉사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좀 그런 마인드가 강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 끄고 다녀라. 불 끄고 다녀라.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데
사실 불 하루에 한 수십 번 안 끄는 것보다 음. 전기밥솥 한 5분 먼저 코드 빼는 게 훨씬 전기를 아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부에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어떻게 아낄지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부모님 세대들이 알고 있는 거를 그 교훈, 그냥 뭐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즘에 어떤 가전제품들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지를 알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부모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세상은 또 변하니까 직접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스틴 쌤도 지금 부모님 와 계시니까 7, 8월 달에 또 에어컨 좀 틀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번 달 거 체크해 보시고 이미 450을 넘었다. 그럼 상관없는데 450이 안 넘고 한 400 한 뭐 아직 안 된다. 지금 8월 달 아직 중반도 안 됐으니까 그럼 좀만 관리하면은 기본 요금 맡길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네. 따봉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따봉입니다. 따따봉.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 이야기부터 전기 요금 보는 법 이런 것들 그리고 450kW를 넘으면 안 된다. 평소에는 네. 400 평소에는 400, 여름에는 450 킬로와트시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지 요 꿀팁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